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됐다 풀려난 한국인 316명이 조지아주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출발했습니다. 한인 근로자를 태운 전세기는 오늘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KT가 무단 소액 결제 사태로 이용자 5천여 명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KT 김영섭 대표는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면서 금전적 피해 보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회견에서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며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1야당에 누가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는지 선의의 경쟁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국회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더 센 특검법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이 오늘 오전에 발표됩니다. 2차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에게 지급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금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됐다 풀려난 한국인 316명이 탑승한 전세기가 현지 시간 오전 11시 40분쯤 조지아주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출발했습니다. 지난 4일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 이민당국의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체포돼 구금된 지 일주일 만입니다. 한국인 근로자들을 태운 전세기는 오늘 오후 3시 10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할 전망입니다. 미국 이민당국이 구금했던 한국인 316명 중 일부는 유효한 비자가 있는데도 갇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이번 사태로 불거진 외국의 전문 인력 비자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지국 연결해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은 특파원, 이민당국이 일부 한국인을 무리하게 구금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이민당국이 구금한 한국인 근로자 중 최소 1명은 유효한 비자 소비자이즘을 알고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다고 영국 매체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이민 세관 단속국 IC 문건에서 미국 이민 단속 요원은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의 협력사인 한국기업 SFA 관계자가 유효한 B1, B2 비자로 미국에 입국했다고 기록했습니다. IC 요원은 해당 한국인이 비자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지만 자진 출국을 수용했다고 적었는데 이민 분야 법조인들은 적법한 비자 소지자의 구금은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초강경 이민 정책을 집행하는 미국 이민 당국이 실적에 급급했던 게 원인이란 진단입니다. 이런 가운데 구금된 한국인들이 추방 대신 자진 출국했지만 미국 재입국에 제한을 받게 될지를 놓고 한미 외교 당국이 협상을 벌였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만나 이들의 미국 재입국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이 원하는 대로 가능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협의하고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엄격한 비자 이민 정책을 고려하면 미국 재입국에서 또 불이익이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한국 근로자의 미국 입국 문제와 관련해 한미양국은 비자 발급 개선을 위한 실무 협의에 착수했습니다. 백악관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시죠. I think it's a very nuanced and responsible and sensible approach for the president to take, and I know that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and the Department of Commerce are working on this matter together. 네, 중요한 건 앞으로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는 건데 미국 정부에서도 대책에 대해서 언급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미국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불거진 외국의 이 전문 인력 비자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외국 근로자들이 적법한 비자를 받아 미국인을 교육하고 귀국하는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국가들과 협정을 맺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한국인 구금 사태를 촉발한 비자 문제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미국 내 공장 구축 활동을 위한 단기 파견자 등 이 비자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한국 전문 인력의 미국 입국과 관련해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현지 취업이 가능한 H-1B 비자에 이 한국인 할당을 확보하고 숙련공까지 여기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가속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술과 공학 등 고학력 전문 직종 외국인을 위한 H-1B 비자는 연간 발급 대상이 제한돼 있고 추첨제로 운영돼서 사실상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정부는 2012년부터 한국인 전문 인력만을 대상으로 별도 비자 E4 쿼터를 신설하는 한국 동반자법 입법을 위해서 미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펴왔는데 이번에 과연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다만 새로운 비자를 만들거나 한국인을 위해 별도의 쿼터를 확보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출장용 단기 상용 B1 비자의 이 탄력적인 운용으로 일단 숨통을 틔울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정부는 제도 변경 없이 B1 비자를 소지한 기술자의 공장 구축 활동 보장과 공장 건설을 위한 출장 시 유연한 B1 비자 발급 방안을 최우선으로 미국과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주재원 비자인 L1과 E2도 미국의 지사가 없는 협력업체 직원은 발급이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구금 사태로 어려움을 겪은 모든 분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또 귀국 전세기 비용을 부담하고 자산은 물론 협력사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집까지 길까지 차량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금됐던 330여 명의 귀국을 앞두고 LG에너지솔루션은 구성원과 협력사, 그 가족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면서 모든 이들이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이후 안정을 찾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먼저 10억 원 안팎의 귀국 전세기 비용을 현대 엔지니어링과 함께 전액 부담합니다. 이어 귀국 과정에서의 지원 방안도 내놨습니다. 전세기 1등석 2자리와 48개의 비즈니스석은 건강 상태가 나쁘거나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 배정됐고 다른 1등석 4자리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 집중 관리가 이루어질 집중 치료석으로 마련됐습니다. 건강이 양호해 일반석에 탔더라도 비즈니스 클래스용 제품과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여기에 더해 LG에너지솔루션과 협력사 직원들의 가족이 집에서 공항으로 마중 나오는 길부터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개별 운전기사와 함께 차량 이동을 지원합니다. 이후에도 담당자를 한 명씩 배정해 필요한 지원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본다는 방침입니다. 중국과 일본, 인도네시아 국적 직원들에게는 숙소와 함께 자국으로 돌아갈 항공권을 전액 지원할 예정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와 별개로 해외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예방과 대응을 위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사업적 영향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와 국정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그동안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100일은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었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하나 된 국민과 함께라면 어떤 난제도 뚫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값진 시간이었다고 돌아봤습니다. 또 앞으로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 될 거라며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 이민당국의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로 대미 투자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 측도 비자 제도가 투자를 뒷받침하지 못했다며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미 이민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해 당황스럽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문화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다면서도 미국인들 역시 한국 내에서 사실상 불법 취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아니 뭐 미국인들이 뭐 여행 비자 가지고 와서 학원에서 영어 가르치고 거의 다 그러고 있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세 협상 과정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도 이런 대접을 받은 데 대한 서운함도 드러냈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의 현지 공장을 설립한다는 게 이거 앞으로 온갖 불이익을 주거나 아니면 어려워질 텐데 이거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서 막대한 대미 투자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지적했는데 미국도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현 외교장관을 만난 앤드류 베이커 미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대규모 대미 투자가 현실화되고 있는데도 지금의 비자 제도가 뒷받침하지 못했다고 인정한 겁니다. 베이커 부보좌관은 이번 구금 사태가 의미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 후속 조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자고 밝혔습니다. 한미 간의 비자 문제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까지는 확인한 셈인데 미국 내 반이민 정서를 고려할 때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 강화 논란에 대해 주식시장 활성화에 장애가 될 정도라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 보유에서 10억 원 보유로 반드시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한 개 종목을 50억 원어치 사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50억 원까지 면세해야 하느냐는 생각은 지금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야가 전격 합의한 3대 특검법 수정안이 불과 하루도 안 돼 폐기됐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민주당 당내 갈등도 표출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진실규명과 정부 조직법 개편을 맞바꿀 수는 없다고 사실상 강경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더 센 특검법 수정안에 합의한 직후 민주당 의원들이 올린 글입니다.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걸 두고 추미애 법사위원장 등 강경파 의원들은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강성당원들의 항의 문자와 18원 후원금까지 반발이 거세자 김병기 원내대표는 최종 합의는 아니었다며 사실상 협상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특검법 핵심은 기간 연장이라며 본인이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또 지도부의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합의안을 뒤집었다 휴지 조각이 됐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100일 기념 선물로 여야 합의 파기라고 하는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대통령이 협치를 강조해온 상황에서 용산의 뜻으로 만든 합의안에 정청래 대표가 제동을 건 게 아닌지 이른바 명청대전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100일 회견에서 먼저 특검법을 언급하며 내란 진상규명은 그 어떤 것과도 맞바꿀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내란 특검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 조직법을 통과시켜주기로 했다고. 몰랐어요, 실제로.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길 바라지 않는다. 나아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도 힘을 실었습니다. 위헌 얘기하던데 그게 뭐 위헌이에요?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를 위시한 민주당 강경파의 손을 들어준 셈인데 이런 협상 과정에 잡음을 놓고 당내 투톱은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의원총회에서 에둘러 응하는 껄끄러운 장면도 연출했습니다. 어려운 말인가요? 그런 거 할 때 혼자 하나요? 당대표께서 그리고 당원과 국민 그리고 의원께 본인의 부덕에 소치하려면서 이렇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당내 파열음이 적나라하게 노출된 건데 일단은 봉합했지만 김병기 원내대표의 리더십은 일정 부분 타격이 있을 거란 평가도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야당 탄압을 외치며 국민의힘이 떠난 가운데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더 센 특검법을 일사천리로 처리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를 찾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구속 필요성을 특검의 입을 빌려 담백하게 설명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에 비추어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1분여간의 제안 설명이 끝나자 권 의원이 곧장 반박에 나섰습니다. 특검이 허위 진술에만 기대 인민재판을 위한 여론전에 나섰다며 체포동의안 가결을 요청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과는 달라야 합니다. 국민의힘의 체포동의안 찬성표는 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정작 권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탄압, 정치보복을 외치며 표결에 단체로 불참했습니다. 스스로도 찬성표를 던진 가운데 권 의원 체포 동의안은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주도로 여유 있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에도 제1야당은 회의장으로 돌아오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더 센 특검법 처리까지 거침없이 내달렸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특검이 요구해온 특검보와 파견 검사, 파견 공무원 등 수사 인력 확충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수사기간을 2번에 걸쳐 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수정 법률안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수사기간이 끝난 뒤 특검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하는 등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일부 내용도 법안에 녹이기로 했습니다. 무제한 토론까지 검토했던 국민의힘은 대신 대규모 규탄 대회를 열어 당 안팎의 반발을 한데 모은다는 계획입니다. 또 검찰청 폐지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속도를 확인한 뒤 장외투쟁 돌입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오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야당 탄압 독재 정치 규탄 대회를 대규모로 개최합니다. 당은 공지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더 센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이재명 정권의 만행을 저지하기 위한 장외 투쟁에 참여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수진 원내수석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보다 강력 투쟁이 맞는다고 결정했다며 장외로 가서 민주당의 후안무치한 행동을 강력히 알리겠다고 규탄 대회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도 곧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검은 권 의원이 현금 1억 원 말고도 정치자금을 더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증거를 없앨 우려도 크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게 됐습니다. 법무부와 특검을 거친 국회 체포동의 통지서가 법원에 전달되면 권 의원의 영장실질심사 일정도 곧 잡힐 거로 보입니다. 이후엔 일반 피의자들과 동일하게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리고 권 의원은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구금시설에 인치돼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앞서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권 의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받은 거로 의심되는 현금 1억 원 말고도 불법 정치자금을 더 받았을 수 있다고 적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권 의원이 비서관을 통해 공범에게 접촉해 수사 상황을 공유받으려 했다며 증거인멸 가능성도 부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통일교 한학자 총재 윤 전 본부장과의 만남은 인정하면서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지난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 간 연결고리를 찾는 특검 수사엔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다만 기각된다면 권 의원이 정치보복을 주장하는 만큼 수사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입당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 관계단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특검은 어제 통일교 세계본부 5개 지구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천주평화연합은 재작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교인들에게 입당 원서를 배포하는 등 당원 가입을 독려한 주체로 지목된 단체입니다. 구속신문을 앞두고 도주해 56일의 도피 행각을 벌인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은 검거 전까지 휴대전화와 유심을 돌렸으며 추적을 따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서, 충청, 호남, 영남까지 여러 지역을 며칠씩 전전했는데 결국 정착한 곳에서 택배를 받다가 붙잡혔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도주한 이기훈 부회장은 지역을 바꿔가며 또돌이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 가평에서 전남 목포, 경북 울진과 충남, 경남 하동 등의 펜션에서 며칠씩만 머무르고 옮겨 다니던 이 부회장은 지난달 초엔 전남 목포 오감동에 단기 계약을 맺고 빌라에 정착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탐문과 계좌거래, CCTV 분석 등으로 끊임없이 단서를 추적해왔고 결국 이 부회장은 택배를 받으러 나오다가 잠복한 수사팀에 체포됐습니다. 처벌 두려워서 도망가신 겁니까? 밀항하려 하신 겁니까? 주가 조작 전으로 김건희 씨와 연락하셨습니까? 체포 당시 이 부회장은 휴대전화 5대, 데이터 에그 8대, 데이터 전용 유심 7개를 갖고 있었는데 이를 돌려쓰면서 특검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검은 가족을 제외하고도 최소 8명의 조력자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우선 이들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또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첫 조사를 마치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삼부토건 이기훈 부회장은 웰바이오텍 회장도 겸하고 있는 만큼 두 회사 주가 조작 사건 사이 연관성을 파헤칠 핵심 고리로 꼽힙니다. 이 부회장 검거를 계기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참여 경위 등이 더 뚜렷하게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경기 광명시에서 귀가하던 초등학생을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1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해자 신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 20분쯤 경기 광명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일면식이 없던 8살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따라가 입을 막고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국에서 유괴 시도와 같은 초등학생 대상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에는 서울 미아동에서 초등학교 여자아이를 대상으로 추행을 시도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청은 그동안 서울 지역에서만 시행되던 등하굣길 집중 순찰을 전국 6,183곳 초등학교로 확대하는 등 경찰력을 총동원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으로 순찰차가 움직이고 주변엔 경찰관이 배치됐습니다. 서울 미아동의 한 초등학교 주변에서 9살 초등학교 여자아이를 추행하려 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가 입건됐습니다. 이 남성은 학교 주변 학원을 마치고 집에 가려던 여자아이를 보고 한번 안아보자며 껴안으려고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부모들은 불안을 감추지 못합니다. 저도 딸 키우는 부모로서 좀 많이 불안하죠. 그 시간에 애들을 요즘은 잘 안 데려다 주거든요. 애들 스스로 가게끔 하는데 불안한 마음에 오늘도 나와본 거예요. 굉장히 불안하죠. 학부모로서 이제 애들은 커갈수록 조금 혼자서 다녀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서대문 유괴미수부터 8살 학생을 끌고 가려 한 광명 사건 등 초등생 대상 범죄가 잇따르자 결국 경찰이 경찰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전국 초등학교 6,183곳의 등하굣길에 집중 순찰을 벌이고 오래 주차한 차량이나 수상한 사람 등에 대한 검문 검색도 이뤄집니다. 또 경찰관 5만 5천여 명을 투입해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미성년자 범죄 관련 112 신고는 최우선 출동하는 코드 1 이상으로 지정합니다. 경찰은 경찰력을 총동원하여 어린이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해 300건 넘게 발생하는 유괴 관련 사건의 70% 이상은 미성년자 대상 범죄입니다. 경찰의 이번 대책이 반복되는 초등생 대상 범죄를 줄이고 학부모들의 불안을 잠재우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학교 시간대에 4차례 거주지를 벗어나 무단 외출을 하고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어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두순은 지난 3월부터 6월 사이 자신이 살던 경기도 안산 다가구 주택에서 4차례 나와 학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전자발찌를 2번 훼손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에서 한국 기업의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체포돼 일주일 동안 구금됐던 우리 국민 316명이 전세기를 통해 출국했습니다. 전세기에 올라 가장 먼저 한 일은 가족의 목소리를 듣는 거였습니다. 미국 애틀랜타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검은색 대형 버스가 줄지어 공항으로 들어섭니다. 취재진을 향해 반갑게 손을 흔들어 보이기도 합니다. 지난 4일 미국 이민당국의 대규모 단속으로 조지아주 폭스톤에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들입니다. 구금시설에서 석방된 뒤 6시간 동안 새벽길을 달려왔지만 이제 집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에 구금돼 있던 사람들도 시설 앞에서 가슴 졸이던 사람들도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고 진짜 일주일 이상 갈지 누구도 몰랐잖아요. 그런 게 좀 풀리니까 좀 홀가분한 느낌. 스튜어트 구금시설에 억류됐던 여성 10명을 태운 차량에 이어 8대의 버스는 별도 출국 절차 없이 공항 화물청사 활주로에 들어섰습니다. 공항 도착 2시간 만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전세기에 몸을 실은 사람들은 가장 먼저 미 당국이 내준 휴대전화를 충전하고 가족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국민 316명과 외국인 10여 명이 탑승한 전세기는 계획보다 30분 빨리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이르면 한국 시간으로 12일 오후 3시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맹국인 미 당국에 우리 국민 300여 명이 체포 구금된 악몽은 일주일 만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미국 측과의 비자 제도 개선 협상과 대책 마련은 우리 정부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미국 애틀랜타에서 YTN 홍상입니다. 구금됐던 직원들이 돌아오고 있지만 우리 기업들은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에서 20여 곳에 달하는 공장을 투자 중인 만큼 불안감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이 비자 문제 해결 조건으로 미국인 고용과 기술 교육을 내세우고 있어 고민은 한층 깊어졌습니다. 박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었던 현대차와 LG 에너지 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은 미국 당국의 한국인 구금 이후 건설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새로운 비자 발급 기한 등을 고려하면 공장 재개까지는 몇 달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사태가 발생한 조지아주를 비롯해 LG 에너지 솔루션은 애리조나와 미시간 등에서 공장을 건설 중이고 LS 전선은 버지니아주에 해저 케이블 공장을 짓는 등 국내 주요 기업이 신증설 중인 공장은 최소 22곳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구금 사태 같은 일이 또 생기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는 상황. 외교부와 미 국무부 등이 협의 중인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불안감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기업들은 정부에 한국인 전문 인력 대상 별도 비자 쿼터 신설과 대미 투자 기업 고용인 비자의 승인율 제고 등을 요청했습니다. 또 미국 출장 때 주로 활용하던 단기 상용 비자에 대한 미국 정부의 명확한 지침을 재확인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더욱이 비자 문제 해결 조건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인 고용과 기술 훈련을 내세우면서 우리 기업들의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미국에 짓고 있는 생산시설 대부분은 고도의 전문 인력이 필요한 업종들인데 미국은 제조업 생태계가 무너진 지 오래기 때문입니다. 현지에서 전문직을 구하기 힘들고 교육을 해서 업무에 투입하기까지는 인건비는 물론 시간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뭐 무슨 기계에다 놓고 컴퓨터에 놓고 사람들 가서 하면 되는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다뤄봤던 숙련된 인력들이 한국에 이미 있고 이제 대체 불가한 인력인 거죠, 현재로는. 게다가 인력 훈련 과정에서 기술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유례 없이 터진 한국인 구금 사태로 미국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가운데 기업들은 일단 한미 정부의 협의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무단 소액 결제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은 없다고 공언했던 KT. 하지만 뒤늦게 고객 5천여 명의 유심 정보가 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석 대표는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고 KT는 이용자가 입은 금전적 피해는 물론 무상 유심 교체 등 피해 보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KT가 무단 소액 결제 사건 발생 뒤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영섭 대표가 직접 고객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피해가 발생된 고객께 머리 숙여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T는 전날만 해도 이번 사건으로 개인정보 유출 정황은 없다고 단언했지만 하루 만에 말을 뒤집었습니다.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이용자 5,561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확인하고 개인정보위에 신고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파악한 불법 초소형 기지국 2개의 신호를 수신한 적 있는 이용자 19,000여 명 가운데 유심 정보 유출 피해 가능성이 있는 이용자를 추린 결과입니다. 유심 정보가 유출된 이용자 가운데는 무단 소액 결제 피해자로 집계된 278명도 포함됐습니다. KT는 피해자가 수십 명 정도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어제 Q&A 시간에 이 부분이 진행 중인데 확실하지 않아서 유출 정황이 없다고 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다만 유심 관련 핵심 정보가 저장되는 홈 가입자 서버 침해나 불법 기기 변경, 복제폰 정황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5일 비정상적인 소액 결제 시도를 차단한 뒤 추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KT는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이용자들에게 이를 알리고 유심을 무료로 교체해주기로 했습니다. 유심 교체를 원하시면 가까운 매장이나 플라자를 방문하면 무료로 교체를 해드리고 케어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택배를 원하시면 이분들은 고객센터나 kt.com에 신청하면 금전적 피해는 100% 책임지고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을 면제하는 보상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소액 결제 본인 인증에 생체 인증이 도입된 패스 인증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이 오늘 발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 관련 브리핑을 엽니다. 2차 소비 쿠폰은 전 국민에게 지급됐던 1차 소비 쿠폰과 달리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에게 지급됩니다. 오늘 발표에는 지급 대상의 명확한 기준과 함께 지급 방법 등이 언급될 예정입니다.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국민은 오는 22일부터 1인당 소비 쿠폰 1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지난 7월 말 기준 국가 재정 적자가 86조 원대를 기록해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세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240조 5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6.27 가계부채 대책 이후에도 서울 지역 고가 아파트의 추가 가격 상승 기대와 잠재 구입 수요가 높은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지난달 매장의 전기세와 건강, 고용, 산재보험 등 3대 보험료를 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3%가 올해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이 없거나 미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서고속철도 SRT 운영사 SR은 지난 8일부터 나흘간 진행한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 결과 공급 좌석 60만 9천석 가운데 44만 1,000석이 판매돼 예매율 72.5%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강원도 강릉 지역의 극심한 가뭄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제대로 씻지도 못하며 물 아끼기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물을 펑펑 쓰는 모습도 보입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드럼통같이 물을 담아 보관할 수 있는 저장용품이 불티나게 팔립니다. 가정에서는 설거지물을 재활용하고 변기 물탱크에 물통을 넣어 물을 아낍니다. 물 많이 쓰는 세탁기는 쓸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설거지도 남고 설거지 물도 다라에다가 받아서 변기 사용물로다가 쓰고 지금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단지 아파트는 오전 오후 각각 몇 시간만 수도를 공급하는 시간제 급수를 자체 시행 중입니다. 하루 30분만 물이 나오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취수원에는 급수 차량에 이어 헬기까지 동원해 하루 10,000톤 넘는 물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수율 하락세가 둔화하는 상황. 하지만 여전히 감소는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
하지만 일부 시민만 물 아끼기에 동참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강릉의 한 다세대 주택, 샤워기를 틀자 물줄기가 시원하게 쏟아집니다. 수도 계량기를 75%까지 잠그는 제한급수 대상 지역인데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이 화장실은 물론 이 주방 싱크대 수도를 열면 이렇게 굵은 물줄기가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가뭄 상황 이전과 달라진 게 전혀 없는 겁니다. 일부 상점도 마찬가지. 세면대 수돗물이 콸콸 쏟아집니다. 수도 계량기를 75%까지 잠근 화장실과는 비교됩니다. 담당 공무원과 이 통장들이 정수장 권역 모든 세대를 점검할 수 없고 잠갔던 수도 계량기는 다시 열면 그만인 상황. 계량기 잠금을 강제할 수 없고 단속도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했는데 그렇게 일부는 저희가 알기로는 잠가놔도 이제 푸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도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한쪽에서는 물 한 방울에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남을 나라 펑펑 물을 쓰는 상황. 그 사이 취수원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12% 아래까지 떨어지며 예정된 도시 전체 단수 조치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들을 표적으로 삼아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부러 낸 교통사고만 60차례, 모두 4억 원 넘는 돈을 빼돌렸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깜빡이를 켜고 차선을 바꾸려는 택시 뒷부분을 속도도 줄이지 않고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좌회전 교차로에선 옆 차량이 차선을 벗어나자 곧바로 충돌로 이어지고 우회전 때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승합차에도 주저없이 부딪힙니다. 30대 남성 A씨 등 보험 사기 일당 11명이 일부러 사고를 내는 모습입니다. 주로 렌터카를 이용해 경기 수원과 안산 일대에서 일부러 사고를 냈는데 가장 큰 표적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었습니다. 진로 변경이나 신호 위반, 꼬리 물기 등을 하는 차들을 발견하면 곧바로 부딪히고 보험금을 받아낸 겁니다. A씨 등 사기 일당이 이렇게 낸 사고는 무려 63차례, 뜯어낸 보험금만 4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주범 A씨 같은 경우에는 월 6회까지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단일 사고로는 최대 4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까지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당 11명 중 주범인 A씨가 운전을 도맡아하며 사고를 냈고 나머지는 조수석 등에 타고 있다가 보험금을 함께 타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렇게 받아낸 보험금은 빌린 돈을 갚거나 생활비 등에 써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주범인 A씨는 구속, 나머지 10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경기 성남시 갈마터널 인근 도로를 달리던 트럭에서 불이 났습니다. 세종시에서는 화물차가 중앙 분리대를 넘어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나 2명이 다쳤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럭에서 시뻘건 불길과 함께 연기가 솟구칩니다. 소방관들은 재빨리 뛰어 호스를 잡고 진화에 나섭니다. 몸에 왜 날벼락 그래? 어젯밤 10시 20분쯤 경기 성남시 가련동 갈마터널 인근 도로를 달리던 트럭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연기 많이 났죠. 창문을 못 열고 있었어요. 연기 때문에. 냄새 나가지고. 다행히 불이 시작된 건 트럭이 터널에 진입하기 전이었고 운전자도 트럭에서 스스로 빠져나와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운전석 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있는 종이 포장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40여 분 만에 꺼졌는데 인근 주민 4명이 모두 대피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인근 주택에 거주했던 분들인데 이제 연소학대가 될 수도 있으니까 자력 대피하신 걸로 보이고요. 트럭이 부서진 채 한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5분쯤 세종시 금남면 박산리 왕복 6차선 도로를 달리던 4.5톤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뚫고 반대 차로로 넘어갔습니다. 이내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하면서 화물차와 승용차 운전자 2명 모두 다쳐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최근 중국 베이징에 하룻밤 사이 천둥 번개가 733번이나 몰아치는 폭풍우가 닥쳤습니다. 이튿날 병원에 기침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몰려들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한밤중에 섬광이 번뜩이더니 번개불이 하늘에 쉴 새 없이 균열을 내놓습니다. 지난 9일 저녁부터 10일 새벽 사이 베이징에서만 천둥 번개가 733번 내리쳤습니다. 인근 허베이성과 산시성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목격됐습니다. 이튿날 해당 지역 병원 응급실은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기침과 콧물,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몰려든 겁니다. 이른바 뇌우천식입니다. 비구름에 섞여 있는 꽃가루가 벼락을 맞아 미세 입자로 부서지면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 겁니다. 2016년 11월 호주 멜버른에선 뇌우천식으로 8,500명 넘게 입원했고 10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1983년 영국에서 처음 보고된 이래 2018년부터는 중국에서도 각지에서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所以不要认为就是只有哮喘的病人才需要这个预防，就是一些就是有这个过敏性疾病，像过敏性鼻炎的病人，他也应该在雷暴天气的时候要注意防护。 우리나라에선 아직 공식 발병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최근 기후 변화로 낙뢰를 동반한 폭풍우가 잦아지는 만큼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팔에서 SNS 접속을 차단한 정부 조치에 반발해 시작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34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팔 보건인구부는 현지 시간 11일 최근 수도 카트만두를 비롯한 전국에서 발생한 시위로 34명이 숨지고 1,368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 도심에서 현지 시간 10일 오후 탱크로리가 폭발하며 불길에 휩싸여 적어도 4명이 숨지고 90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중 상당수는 중상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최대웅 캐스가 얘기하셨듯이 후반기는 정말 엄청이네요. 네. 3구 투수 뒤로 따라갑니다. 두 명을 잡았나요? 잡았어요. 우원사 펑크를 맞습니다. 스텝이 어디서 넘어졌는데 그러면서 저를 잡아냈습니다. 야 대단한 집중력입니다. 야 이걸 누워서도 자 파울 지역에 떴는데요. 도가우 쪽으로 빠졌습니다. 현재 제주도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국지성 호우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 서귀포에는 시간당 100mm에 육박하는 물폭탄이 쏟아지며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확대 발송되고 있는데요. 오전까지 이렇게 강한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저지대 침수 피해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차츰 가을비가 내립니다. 오전에 전남 지역을 시작으로 오후부터 밤 사이 점차 그 밖의 지역으로 비구름이 확대하겠는데요.
비 양은 내일까지 대부분 지역에 최고 100에서 150mm로 매우 많겠고 가뭄이 극심했던 강릉 지역에도 밤부터 최고 60mm의 단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 사이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국지성 호우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3.1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도 보시면 서울이 28도, 대구는 27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주말 밤사이 대부분 그치겠지만 제주도는 휴일 오후까지 오락가락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